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이시고요.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을 역임을 하시고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완기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옷을 뭐라 그러죠? 여자 옷이든 남자 옷이든 고쟁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한복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먹는 전통 음식을 뭐라 그러죠? 한식이죠. 국수든 밥이든 뭐든 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전통적인 집을 뭐라고 불러면 좋겠어? 한옥이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그 살림집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성원이 됐든 향교가 됐든 궁궐이 됐든 이야기를 전부 어우러서 저는 이제 한옥이라고 여기고 그 건축 속에 담겨진 우리 이제 선조들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옥을 만드는 재료가 전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죠. 그죠? 돌, 흙, 나무, 물, 뭐 이런 것들로 짓는데 생긴 거는 전혀 자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적이면서 자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집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동화하려는 뭐 심성, 그다음에 또 뭐 집을 이제 어떻게 지느냐, 정원을 어떻게 꾸미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은 똑같아요. 어떻게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표현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대륙적 풍토를 반영하는 초인간 척도도 사용한다. 인간 척도를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뭐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 궁전, 태화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뭐 목조 건축물로 치면은 이만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사람 스케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가 근 40m에 가깝습니다. 한 8, 9m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응집력을 과시하는 거대 척도하고 또 아주 인간 척도를 또 벗어난 작은 왜소한 척도를 같이 쓴다. 두 개 다 있다. 거대함과 왜소함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고 도다이지라고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건물 목조 건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7m 정도 돼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집도 생활 공간으로 쓴다. 이건 뭐냐면은 뱃사공의 집입니다. 집 크기가 딱 문 2폭이에요. 문 열면 집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이. 그 정도로 작은 집,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뱃사공 일을 하는 이런 집도 생활 공간으로 쓴다. 또 이런 집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보통 집이야. 보통 집. 그런데 그 옆에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집 옆에 작은 집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화장실이거나 사당이거나 그런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요거예요. 한국은 인간 척도를 존중하는 그런 이제 조형사상, 그리고 거대한 건축, 왜소한 건축도 없다. 아주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척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가보신 분 많잖아요. 이거 보고 엄청나게 크네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크다 그렇게 안 느껴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큰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것도 없고 그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집을 짓는다 하는 거죠. 뭐 이럴 정도. 그죠? 초가상관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그냥 부엌 하나, 안방, 사랑방. 그런 정도가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정말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겠어요? 그것은 자연을 이렇게 통제하는, 자연을 관장하는 어떤 주재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이 자연의 이치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 그 화는 인간에게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순응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려고 하는 의도로 이걸 정원을 생각한다. 자연과 어울리는 것. 건축, 자연 모두가 주제이고 부제다. 둘 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주에 가면 이제 옥산소원이라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양동 마을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계곡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뭐 누가 꾸민 것도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된 거야. 일로 또 물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지고 이렇게 경관 좋은 데다가 건물을 갖다 끼워 놓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내 정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여기 설명이 됐습니다. 온돌과 마루가 있고 이른바 환경에 적응하는 구조와 형식입니다. 대칭적인 비대칭성, 권위와 여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 또 비어있는 마당, 쓸모있는 공간, 여백의 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성이 아닌가. 곡선, 자연이 만든 선. 아까 일본의 집들은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중국은 직선적이다 끝에 가서 이렇게 시켜 올라가는 그런 비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기교는 자연을 닮은 조형물. 기교를 자연을 닮게 하는 무기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틀없는 형식미, 즉흥적인 듯한 형식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연과 어울림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통하여 천인합의를 한다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 않도록 그 자연에 순응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우연인 듯한 자연미. 이게 아마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 말씀이 여러분들 교양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